여기저기 AI 활용하는 방법 많이들 보셨죠? 뭐 AI로 모델 만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런 겉핥기식의 AI 활용 방법 말고 실제로 내 사업장에 매출로 직결시킬 수 있는 AI 활용 방법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낸 방법들 중에 AI를 실제로 실무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매출과 직결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를 설득하는 거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설득용으로 AI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상세 페이지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글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컨텐츠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컨텐츠의 설득을 AI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AI를 통해서 이쁜 모델이 뭐 화장품을 바르는 연출 영상, 연출 사진, 뭐 모델이 내 제품을 들고 있는 그런 썸네일 사진 이런 걸로 AI 활용을 한다고 해서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매출과 직결되는 AI 활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원고 설득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보고 나서 내 제품을 구매를 하든 다른 사람의 제품을 구매를 하든 구매라는 행위가 이뤄질 때 검색이라는 행위들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이 검색이라는 것을 했을 때 AI를 통한 설득력을 완벽하게 올려놓은 상태로 고객들을 유입시켜서 전환시키는데 AI를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 쓰는 거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게 클로드입니다. 저도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로그 글이든 카페 글이든 뭐 스레드든 뭐 영상 콘텐츠든 글로써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 클로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와 저도 인정했습니다. 와 클로드가 글을 정말 잘 쓰는구나. 나도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더 심리적인 것들을 활용한 글 쓰는 게 최적화되어져 있구나 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글을 쏟아내는 활동들을 AI 클로드를 활용해서 모든 원고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잘 써져 있는 글, 설득이 잘 되어져 있는 글을 이런 걸로 좀 많이 판단을 합니다. 술술술술술 잘 읽히느냐, 그리고 인위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 정말로 소비자가 쓴 것 같은 글이냐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사람이 한다고 하면 배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 쓴다 못 쓴다의 기준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클로드를 활용해서 이런 프롬프트들을 좀 넣어요. 진짜 사람이 쓴 것 같은 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일부러 오타를 만들고 철자를 틀리고 띄어쓰기를 틀려라. 왜냐면 우리가 쓰는 모든 글들이 맞춤법과 띄어쓰기와 철자가 다 맞지는 않는데 AI가 쓴 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쓴 글들을 보통적으로 보면 전부 다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다 맞아요. 100% 옳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부러 틀리게끔 만들어서 설득되는 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줄 때 평어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평어체가 뭐냐면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애매한 글들의 형태를 이제 평어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나는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친구랑 어디 놀러 가서 밥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라고 이렇게 쓰는 약간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애매하게 쓴 글들을 이제 평어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런 평어체를 쓴 글을 출력을 하라라고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출력물들이 만약에 나왔어요. 내가 예를 들면 기초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기초 화장품에 관련된 컨텐츠 글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출력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AI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그 글을 쭉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거 쓴 글이 AI가 쓴 것 같은지 한번 확인해 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출력된 결과가 AI가 쓴 것 같진 않고 사람이 쓴 것 같다라고 하거나 AI가 쓴 것 같지만 티가 잘 안 난다고 하거나 이거는 구분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라고 출력된 결과물을 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 기준에서는 설득된 글을 잘 뽑아낸다 라고 보여집니다. 원고 설득력을 일으켰을 때 결국은 또 제목 후킹으로 클릭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도 자극적이고 클릭을 유발하는 제목을 만들어줘 라고 이제 했을 때 프롬프트를 넣어서 클릭을 유발하는 글이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글이나 자극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제목의 글을 한 20개 정도로 추려줘 라고 한 다음에 추려져 있는 글들 중에 실제로 내가 정말 클릭하고 싶은가를 판단해서 그거를 제목 붙이고 원고 붙이고 업로드를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제목과 경쟁력이 있는 글이 나옵니다.
실제로 또 AI를 접목시킨 부분들은 이제 CS입니다. 우리가 CS를 보다 보면 정말 애매한 문의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뭐 의학적인 근거라든지 법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좀 애매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한 그 문의들도 저는 AI를 통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뭐 소비자 보호센터에 있는 글들을 인용해서 뭐 참고해서 답변을 출력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톡톡 문의나 카카오톡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AI 활용을 글에도 하고 CS에도 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에 접목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에 있는 책을 인용해서 그 책에 나온 것들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킥 문구를 만들어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줘 라고 던지면 어마어마한 상세 페이지의 출력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출력물보다 엄청나게 달라진 결과물이 출력이 될 겁니다. AI를 활용한 마케팅의 핵심은 사실 마케팅 플로우를 짜는 게 너무 저보다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SEO가 모르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퍼널 설계를 모르시는 분들도 뭐 네이버 채널에 SEO에 맞춘 글을 작성해줘, 그 다음에 뭐 마케팅 퍼널을 설계해줘, 뭐 한 달 단위에 글 200개를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포스팅하면 되는지 스케줄링을 해줘 라고 체계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를 제외한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니? 너가 학습한 데이터들을 나한테 출력해줘. 이렇게 하면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플로우를 짜고 있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네를 AI가 역으로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AI는 크롤링 하는데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클로드 코드가 그런데 제가 크롤링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들을 이 클로드 코드가 정말 글자 몇 글자로 뚝딱 줄여주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컨텐츠도 그렇고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이나 경쟁사가 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나 시장 분석도 결국은 크롤링의 싸움인데 이런 크롤링을 하는 것들을 저는 클로드 코드한테 다 시키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리스트 몇 개 쭉쭉쭉쭉 홈페이지 딴 다음에 이 경쟁사들이 하고 있는 뭐 리뷰를 다 크롤링해서 별점별로 뭐 분석을 해서 보고해줘 라든지 아니면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는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크롤링 해줘,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도입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줘 라든지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는 저는 크롤링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커머스 셀러인 분들은 클로드 코드를 활용할 때는 내가 조금 검색하거나 내가 가져오기 애매했던 것들을 크롤링하는 것들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유용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여기저기 컨텐츠를 보고 AI를 활용은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일단 활용을 할 때 내가 얼만큼 구체적으로 뭔가를 지시해 주는지에 따라서 출력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저기서 보고 따라하는 이쁜 모델이 뭐 내 제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뭐 결과물을 출력해줘 라고 하는 게 사실 내 매출과 직결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AI 활용 말고 실제로 아는 만큼 지식을 활용해서 AI에 대한 출력물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식 습득용으로 일단 1차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내가 속한 시장의 뭐 규모, 내가 속한 시장의 경쟁사, 내가 속한 시장의 시장성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지식 습득용으로 AI를 먼저 활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식 습득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내가 실무에 어떻게 이 AI를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AI를 활용을 할 때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산업군의 이런 제품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나는 이게 이렇게 팔렸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AI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내 구체적인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AI를 통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를 한번 포커스를 하셔가지고 진짜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AI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커머스 쇼핑몰을 10년째 하고 있고 창고에 한 6억 원어치 정도의 재고가 있는데 나는 이 재고가 이제 0이 됐으면 좋겠어. 6억에 있는 재고를 소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근데 내가 이 부진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판매 활동은 이러한 활동을 해봤어. 그럼에도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이 부진 재고를 최대한 많이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아마 출력물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만한 방안을 AI로 한번 습득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들으셔도 그래서 나는 AI를 활용한 출력하는 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제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롬프트들을 나눠드릴 테니까 그 프롬프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고정 링크를 활용해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활용하고 있는 프롬프트들을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AI를 쓰고 있는데 효과를 못 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알아가세요.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태까지 AI를 활용을 하셨던 분들은 판매자의 관점으로 모든 걸 다 세팅하셨을 거예요. 잘 팔리는 글, 잘 팔리는 컨텐츠, 잘 팔리는 기획,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잘 팔리는 모델, 어찌됐건 판매를 위한 활동으로 AI를 활용을 하셨을 건데 이거의 사고의 전환을 해서 구매자의 관점으로 모든 출력물을 한번 바꿔보세요. 소비자가 봤을 때 괜찮은 글, 소비자가 봤을 때 괜찮은 상세 페이지, 소비자가 봤을 때 설득될 만한 컨텐츠를 판매자의 관점이 아닌 구매자의 관점으로 출력물을 바꿔보세요. 그거 하나만 하시더라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 구매자의 페르소나를 정하는 과정을 AI를 통한 첫 단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